안녕하세요. 파동여신입니다. 1월 8일 오전 12시 12분. 현재 보신 차트는 비트코인 4시간 봉이고요. 비트는 96.5K 부근에 있습니다. 비트는 중요한 저항 2개를 모두 돌파하며 올라줬지만 이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하락했습니다. 저점을 더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고점을 높이며 트랩을 형성한 비트. 이런 트랩 움직임을 보고 앞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들과 함께 향후 움직임 예상해 보도록 하겠고요. 비트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 그리고 비트 하락에 따라 함께 많이 조정받은 알트들, 차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업로드 후에 나오는 비트코인 비롯한 알트코인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으로 실시간 대응 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자세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봉이고요. 제가 12월 말부터 이렇게 오를 때 저항 2개 잡아드렸죠. 1차로 98.8K 부근과 2차로 100.5K 부근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찍을 당시가 이쯤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차 저항 돌파 실패하던 비트가 세 번째 돌파 시도 성공 나온 때였고요. 저는 현재 신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부근인 108.4K에서 시작된 이 하락이 아직 진행 중이라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12월 말부터 시작된 이 반등이 하락 조정의 조정 ABC 모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간이 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바로 직전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길 넘기지 않고 1차 수준 저항에서 맞고 빠지면 가장 예쁜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플랫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후에는 곧바로 5개 파동으로 80K대 중후반까지 빠지고 큰 상승 이어갈 거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2차 저항을 뚫어내면서 이전 고점보다 더 높은 102.7K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2차 저항은 뚫기 굉장히 어려운 만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큰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게 될 거다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시면 큰 장대 거래량, 이전에 계속해서 낮아지던 거래량이 여기서 한꺼번에 터지면서 2차 저항을 뚫고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죠. 제가 여기 이 2차 저항 뚫고 올렸을 때 남겨드린 텔레그램 코멘트와 위쪽 저항들입니다. 당시에 제가 현재 형성되어 있는 최고점 108.4K 경신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즉 찐 상승을 말하죠. 찐 상승을 위해서는 위쪽에 남은 저항 딱 2개 있다. 1차로 103.3K 그리고 2차로 106.1K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를 별표랑 같이 붙여드렸는데요. 지지가 중요하다. 여기 잡아둔 노란색 네모 구간, 여기 위에서 머물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림이고, 빠진다 하더라도 이 노란색 네모 구간의 아래 하방 마지노선인 101.1K에서는 지지받고 다시 이 위쪽으로 올려줘야 한다. 아래로 빠지면 위험하다 라고 남겨드렸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네모박스 지지, 여기는 비트가 단기적으로 쭉 치고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마지막 지지 구간이었습니다. 그 말 무슨 말인가 하면 RSI 지표를 보시면 12월 말부터 이렇게 쭉 상승할 때 RSI 지표도 계속 상승했죠. 그리고 어제 2차 저항 뚫어줬을 때 RSI 과매수 영역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오버리액트 된 부분을 시키기 위해서 비트가 약간 빠질 수 있는데, 빠진다 하더라도 이 네모박스 여기 위에서 머물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네모박스 위에서 횡보하거나 혹은 약간만 빠졌다가 바로 말아 올리면서 이 구간을 지켜줘야 비트 RSI도 여기서 빠지면서 횡보하고 있을 때 계속 이렇게 빠지겠죠. 이러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네모박스 위에서 반드시 머물러 줘야 했고, 일봉상으로도 보시면 지금 양봉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개가 나온 상태였습니다. 같은 방향의 캔들이 연속해서 4, 5개 이상 나오는 것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4개, 5개 나오다가도 음봉 나오면서 조정 들어가죠. 하락할 때도 음봉만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양봉 하나 띄워주고 다시 음봉 전환되고, 이렇게 7개 연속으로 캔들이 같은 방향으로 잘 나오지가 않는데, 이렇게 7개나 나왔다는 거는 상승하려는 힘이 그만큼 강한가 보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 장대 양봉까지 보니까 힘이 정말 강하구나. 근데 그 힘이 최종적으로 컨펌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잡아드렸던 101.5K 부근, 여기 노란색 네모박스 구간이 101.1K에서 101.5K 부분입니다. 일봉으로 보셨을 때 이쯤 되는데요. 이렇게 밀어올린 힘이 정말 강하다. 그래서 이전 고점을 뚫으러 올라온 상승이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1.1K 위에서 머물러 줘야 합니다. 당장 오르라는 게 아니라 음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 안에서 머물면서
조그마한 음봉 2-3일 정도 여기서 횡보하면서 음봉 두어 개 그리고 양봉 조그마한 거 올리기 시작하면서 쭉 상승해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101.1K 이 4시간 봉상 노란색 네모박스 지지 여기 지키지 못하니까 아래로 바로 흘러버리죠. 결국 일봉상 7개 연속 양봉으로 꾸역꾸역 올린 이 흐름이 트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젠 생각해야 할 변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즉 지금부터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고요. 여기서는 저점을 더 내렸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고점을 올리지 않았으면 그냥 이런 플랫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하락이 나왔겠죠. 근데 여기서 고점을 올리는 바람에 여기서도 트랩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도 개미들을 꼬시고 털어내는 트랩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그 가능성들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저는 지금부터 조정이 어떤 형태로 바로 빠지든 삼각형으로 끌고 가든 아니면 좀 더 올랐다가 빠지든 그 모양이 어떻게 됐든 간에 86.8K를 반드시 지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은 시간적으로 여러 변곡점들이 있겠지만 트럼프의 취임일인 1월 20일 이때를 전후로 해서 아예 마무리가 되거나 혹은 한 타임이 마무리되고 이때부터는 반등이 시작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디테일한 파동상 시나리오가 너무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저는 여기서 더 하락한다 하더라도 86.8K를 빼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 86.8K 위에서 91, 2K 혹은 90K대에서 바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떨어진다 하더라도 86.8K에서는 반드시 반등 올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상으로는 1월 20일까지는 조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1월 20일부터는 반등이 시도될 거라 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8K 아래로 빠지는 건 지금 이 매물대 아래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건 완전히 다른 하락 조정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70K대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고 저는 86.8K에서는 큰 상승 시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4시간봉 차트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이 네모박스 지지는 지우셔도 되겠습니다. 어제 만약에 이 네모박스 위에서 계속 지지받을 때 롱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4시간 봉상 101.1K 아래로 빠지고 이전에 2차 저항으로 잡아뒀던 이 자리 지지받고 다시 약간 반등했을 때 여기서 손절하고 나오실 수 있었겠죠.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 상승 볼 수 있는 마지막 기준선을 100.2K로 잡아뒀습니다. 1시간 봉으로 보시면 노란색 네모박스 이탈하고 내려오면서 100.5K에서 반등 왔을 때 그리고 최종 지지인 100.2K 빠지고 다시 리테스트 갔죠. 여기서는 위에서 타신 분들이 있더라도 음봉거래랑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지 아래로 빠졌을 때 손절 대응하셨을 수 있을 겁니다. 손절 구간은 약 1.3% 정도로 약하게 끊으실 수 있었을 거고요. 비트가 이렇게 하락한 데는 어제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들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비제조 구매자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이러한 지표 결과치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를 낳았고요. 이로 인해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7%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미국의 구인 지표는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의 고용 시장은 겉으로 볼 때는 견조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7월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미국의 고용 시장이 겉으로 볼 때는 견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면서 비트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실제 미국의 고용 시장에서 구인 수치는 높아졌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정보기술업계나 법률, 미디어 부문 등 고부가가치 업종 분야에서 실업자들이 새 직장을 찾지 못하는 구직난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현재 당장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후 미국의 중요한 경제 일정은 먼저 14, 15일에 있을 생산자와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입니다. 과연 현재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재시킬 수 있을지 지표 결과에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20일 트럼프 취임이 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1일에는 현재 SEC 위원회의 위원장인 게리 겐슬러의 사임도 예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 달 말일 1월 30일에는 금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경제 일정에 따라서 비트가 중요한 변곡점을 맞이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주목해야 하는 때는 트럼프 취임과
게리 겐슬러의 사임이 있는 1월 20일 그리고 1월 21일 즈음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첫 번째, 이전 저점을 내리는 움직임과 두 번째, 저점 내리지 않고 상승하는 움직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점 내리는 움직임은 이 A를 여기로 잡냐 여기로 잡냐 그 문제인데 이렇게 A, B, C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A, B, C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를 A 저점으로 잡으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B 파동을 A, B, C 이렇게 확장 플랫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W, X 그리고 지금부터 Y가 진행될 거라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Y파동이 삼각수렴을 그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간을 끌고 1월 20일 직전에 한 차례 빡 내렸다가 빠르게 말아 올리면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저점을 내린다면 지금부터 바로 이렇게 아래로 5개 파동으로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12월 말에 이 저점을 한 번 더 내린다면 86.8K 여기서 상승으로 되돌리는 작업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86.8K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지지선이고 어제 반등 나온 고점 기준해서 피보나치 툴 그거 봤을 때도 1대1 비율과 중첩되는 구간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조정이 이전 저점을 내리지 않는 시나리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동상 이런 모양이 나올 경우에는 이전 저점을 내리기 전에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 B, C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이 판은 5개 파동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부터 약간 반등이 나온 후에 한 번 더 떨어지되 이전 저점을 내리지 않고 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저점이 형성된 부근에서 거래량이 약간 튀면서 임펄스 1파가 만들어지는 흐름이 보일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캔들이 관찰되면서 이때 중요한 건 RSI 지표를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전 저점인 91.5K를 빼지 않는 선에서 RSI는 이때의 수치보다 더 아래로 빠질 겁니다. 그러면 저점은 더 낮아지지 않았는데 RSI는 더 많이 빠진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출현하게 될 텐데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캔들은 저점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RSI 지표는 저점을 더 내린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양으로 저점을 더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임펄스 상승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빠르고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저점을 내린 후에 가는 상승보단 내리지 않고 여기서 거래량 많이 붙으면서 쭉 올라가는 상승이 아마 훨씬 더 높게 상승할 거고요. 저점 내리기 전 조정이 마무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점은 상황 보면서 텔레그램과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비트가 이전 저점 기준에서 좀 더 아래로 빠졌다가 갈 수도 있고 빠지지 않고 갈 수도 있는데 빠지고 갈 경우 지금부터 5개 파동으로 내려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끌면서 삼각 수렴을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빠졌다가 쭉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빠졌을 때 지지는 86.8K 부근으로 본다. 두 번째로 이전 저점 빼지 않고 가는 경우에는 파동상 불규칙 플랫형으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 C파의 저점을 판단하는 근거는 최소 4시간봉 이상에서의 RSI 지표가 이전 저점의 RSI 지표 수치보다는 더 아래로 빠지지만 캔들의 저점은 이전 저점을 내리지 않은 상태. 이런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관찰됨과 동시에 이후 거래량이 꾸준히 붙으면서 저점과 고점을 차례로 높여나가는 흐름이 보여야 한다는 점. 원래는 조정의 형태가 처음 A파보다 C파가 더 아래로 빠져야 하지만 위쪽에서 A파보다 위쪽에서 조정이 마무리될 경우에 시장의 힘이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반적인 조정 이후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한 임펄스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서 어느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둬야 할지는 제가 차차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간 기준 보이는 지지와 저항 잡아드리면 아래쪽으로 95.3K 부근에 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97.8K에 저항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비트코인 청선 맵 보시면 현재 가격 기준에서 아래쪽에 더 가까운 유동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한 가격대는 95.5K 정도이고요.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95.5K 주변 그리고 그 아래로 94.3K 그리고 92.7K까지도 청산시킬 수 있는 많은 롱 포지션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쪽으로는 103K에서 103.4K 정도의 숏 포지션 물량들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위쪽에 쌓여 있는 숏 포지션 물량은 3일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제가 어제 텔레그램으로 잡아드린 이 1차 저항 부근에 많은 숏 포지션들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잡아둔 바로 위 저항 97.8K 위에 안착하는 그림 보이면 텔레그램으로 추가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도미넌스 차트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빠지고 있을 때 이 네모 박스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반등 올 때 57.4% 저항 잡아드렸는데 여기 위로 오르면 반등 올 때 57.4% 1차 저항 그리고 지난 텔레그램에 57.85 마지막 저항으로 잡아드렸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시면 여기서 지지받고 올랐고 첫 번째 저항 뚫고 지지 리테스트 하면서 상승 57.85%도 뚫은 다음에 지지받고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알트들 많이 조정 오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별 알트 차트 보기 전에 토탈2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제외한 알트코인들 마켓캡 보여주는 차트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 1.51 여기서 움직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1.51 부근에서 저항받고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텔레그램에 남겨드리는 중간 지지에서 지지받지 못하면 제가 예전에 잡아드렸던 하늘색 네모박스까지 빠질 가능성 큽니다. 하늘색 네모박스 디테일한 수치는 1.2 그리고 1.12입니다.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고 여기서는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빠질 때 개별 알트들 조정 많이 들어올 겁니다. 각 개별 알트 지지 마지노선 이전에 공유드렸던 자료 최신 차트 기준에서 업데이트해 두도록 하겠고요. 알트 지지 마지노선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지지 2라고 남겨주시면 자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알트 분석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마찬가지로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분석이라고 남겨주시면 차트 분석해서 주요한 지지와 저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이더리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봉입니다. 제가 이렇게 상승할 때 잡아드렸던 하나, 둘, 셋, 4개 구간이죠. 분홍색 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뚫고 오르면서 차례로 이런데 그리고 이런데 잘 지지받으면서 3,700달러까지 올라줬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트들 잡아드릴 때 어떤 특정 선, 그 저항선 위쪽에서 놀아줘야 상승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더는 그 저항 마지노선이 3,700달러였습니다. 여기 뚫어내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시도 나왔지만 돌파 못하고 아래로 쭉 흐르고 있고요. 3,270달러. 이 지지선에서 받아주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 이 아래로 빠지면 흰색 네모박스 구간 안에 이더리움 지지 마지노선 잡아뒀습니다. 솔라나 12시간 봉입니다. 솔라나 마찬가지로 아까 이더리움 3,700달러 그 부근이 솔라나한테는 220달러였습니다. 솔라나는 220달러 위에서 놀아줘야 상승 볼 수 있었는데 여기 넘지 못하고 아래로 빠지고 있고요. 4시간 봉으로 보시면 217달러, 213달러 잡아둔 이 구간 다 아래로 빼면서 제가 208달러는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도 뺐다가 저항 리테스트 하면서 쭉 흐르고 있습니다. 단기 지지 마지노선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 193에서 195달러. 여기서는 반등 와줘야겠고 반등 후에 다시 빠지더라도 아래쪽에 잡아둔 지지 마지노선에서는 반드시 받아줘야겠습니다. 이번에 도지코인 보겠습니다. 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더리움 3,700달러 그리고 솔라나 220달러였죠. 도지는 업비트 기준에서 570원이었습니다. 이 570원 위에서 놀아줘야 상승 볼 수 있었는데 위쪽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채로 고점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래로 빠진 후에 저항 리테스트 하면서 쭉 하락했고요. 4시간 봉으로 보면 중요한 지지선인 510원 약간 위쪽에 있습니다. 510원 잘 지키는지 체크해 주시고 도지도 아래쪽에 제가 지지 마지노선 잡아두었습니다. 알트 지지 마지노선 정리해둔 자료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알트 지지 2라고 남겨두시면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텔라 루멘도 695원 저항 딱 하나 잡아드렸는데 여기 아래로 지금 흐르고 있고 추천 알트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보라색 선 위에서 놀아줘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터치만 한 상태에서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남겨드린 텔레그램인데요. 당시에 비트 비롯해서 모든 알트들 한 파동 정도 더 올려줄 여지 있어 보이지만 이후에는 조정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이 조정이 이전 저점을 내리는 큰 하락으로 이어질지 이 저점 내리지 않고 지금
여기 어딘가에서 적당히 조정 마무리하고 다음 상승 이어갈지는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텔레그램 본분들이라면 위쪽에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와 줬을 때 여기서 알트 물려 있었던 것들 어느 정도 정리하셨으면 좋았겠죠. 현재 알트 차트들 거의 다 비슷합니다. 상승으로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구간 바로 직전 저항 맞고 다 빠지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중요한 저항 돌파할 때 한 번에 돌파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 실패하고 세 번째에는 뚫고 위쪽에 안착시켜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승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한 번, 두 번 시도 나왔다고 보고 이 저점 내리기 전에 조정 마무리하고 올라가는 다음 흐름에서는 알트들 모두 중요한 저항 잘 뚫어내고 위쪽에 잘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황 보면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전 지지 깨고 내리는 흐름도 대비하기 위해서 알트 지지 마지노선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첫 번째 알트 지지 정리해둔 자료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지 마지노선도 같이 잡아드렸었죠. 그때 303달러였습니다. 그 이후로 303달러 기준에서는 27% 가까이 올랐고요. 303달러 위로 반등 올 거 알고 밑으로 빠졌을 때 잡으셨다면 35% 가까운 수익률 구간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텔레그램으로 지금부터 1차 저항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 텔레그램을 정확히 오후 5시 40분에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어제부터 정확하게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지금 바로 아래 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빼버리면 다시 한 번 더 303달러 지지 리테스트 하러 갈 가능성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마무리되는 현재 비트는 오늘 오전보다도 더 저점을 낮춘 상태입니다. RSI 지표가 이전 저점의 수치보다 더 아래로 빠지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많은 분들이 요청 주시고 있는데 아직 RSI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아시더라도 실전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카톡 링크 들어오셔서 숫자 4번과 함께 RSI 실전 매매라고 남겨두시면 자료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비트는 잡아둔 지지와 저항, 벗어나는 움직임 보이면 바로 텔레그램으로 코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은 고정 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1월 8일 비트코인 시황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파동여신이었습니다.